루시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고가의 전기차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죠. 루시드도 오늘 7%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리비안 우리가 정규 거래에서는 9% 정도 올랐고 시간 외에서 7%대 하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12 발행 때문에 10억 달러 규모의. 근데 이게 간밤에 23%나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시간에서 7%도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3% 이거는 너무 과해요. 그죠? 사실 이렇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스타트업들 얘네는 지금 테슬라가 아니에요. 직접 실적으로 거둔 돈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이들 스타트업에게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은 그냥 자금 예전에 뭐 IPO 하고 이러면서 벌어둔 현금 그거 계속 소진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선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진되기 전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는 맞지만 간밤에 23%는 다소 좀 과했다. 실제로 생산이 얼만큼 성장하는지 인도량이 성장하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금 조달은 어느 정도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간밤은 좀 과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특징주를 했기 때문에 AS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시 루시드로 넘어와서 루시드는 7% 하락을 했는데요. 루시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가 전기차 회사 중에서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 사양이겠죠. 그걸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전기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루시드가 이 에어 이게 세단인데 이 저가 버전을 출시를 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에어 퓨어 세단의 단일 모터 후륜 구동 버전의 시작가를 77,400달러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저가 모델인 에어퓨어의 듀얼 모터 4륜 구동 버전의 시작 가격이 82,4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5,000달러를 낮춘 약 600만원, 700만원을 낮춘 새로운 신모델을 내놓겠다라는 건데 루시드가 8만 달러 미만의 가격을 산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격 낮추면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이런 것 같아요. 루시드는 정말 고급, 고가 이 전략인데 루시드가 이렇게 가격을 낮춘 걸 내놨다는 것 그만큼 전기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이지만 가격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구나 라는 것 시사점 하나 그리고 확실히 경제 상황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고가 라인이 잘 안 팔리는구나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구나 요거 개선하려고 결국은 가격 확 낮췄구나 뭐 이런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2.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29달러대, 29.7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거는 거의 지금 3년여 만에 처음으로 GM의 주가가 3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오늘 그런 날인데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인데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지금 일단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난달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협상이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그런 가운데 대규모 리콜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리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이게 앞서서 이미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 ARC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에어백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에게 그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얘들의 에어백 팽창기가 결함이 좀 있더라. 그게 약 5,200만 개의 결함이 있더라. 이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충돌 사고가 나면은 에어백이 이렇게
이렇게 터지면서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팽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에어백이 너무 과하게 퍼지면서 또 이게 뭐 터지면서 사람이 2명 이상이 또 사망을 했고 많은 부상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결함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럼 어느 자동차에 어떤 모델에 많이 들어갔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요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봤더니 이 결함이 있는 에어백 부품을 장착한 GM의 차가 최소 2천만 대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다 GM에 이게 납품이 된 거야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거죠. 이게 오늘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다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이 뭔지를 공식 발표한 바는 없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GM에서는 그 ARC 전면 에어백 팽창기의 시스템 설계라던가 제조 결함을 우리는 아직 확인한 게 없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전성 조사를 할 건데 뭐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어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불안한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램 웨스턴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8% 급등을 했는데 2020년 11월에 한 14% 급등하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 8% 급등이 고 2020년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이라는 그런 오늘 기록적인 날이었는데요. 요 램 웨스턴은 냉동 감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최대 매출처, 핵심 매출처는 맥도날드라고 해요.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감자튀김 사이드로 먹잖아요. 이제 그걸 만드는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1분기 6월부터 8월까지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매출액 전년 대비 48% 급증하면서 16억 7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웃돌았어요. 그래서 물론 판매량은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뭐 가격 인상하고 뭐 믹스 효과 계산을 하면서 이게 다 상쇄를 했어. 그래서 매출이 늘었어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EPS 이게 완전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전년 대비 뭐 거의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3달러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도 훨씬 웃돌았어요. 거의 뭐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50%에 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그냥 깜짝 실적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 조정 EPS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 내비친 건데 이게 또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그 소비 상황 같은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무슨 튀김 부착률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마 나오나 봐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패스트푸드들은 다 먹어요. 그죠? 근데 햄버거만 그냥 먹고 끝낼 수도 있는데 어려울 때는 그쵸? 근데 이들이 감자튀김도 같이 주문을 하느냐? 그게 이제 튀김 부착률이라는 지표로 나오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 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야, 햄버거 먹으면서 감자튀김도 같이 먹던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면서 실적도 개선됐고 그러면서 뭐 투자 심리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크로락스입니다. 크로락스는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표백제 같은 거 만들고 뭐 생활용품들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실적을 공개를 한 건 아니라 1분기 실적 7월부터 9월까지 이게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인데 그 잠정치 예상치를 회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은 약 23에서 28% 감소할 것 같고 조정 EPS는 한 40센트 적잡을 것 같아 라고 시장에 예고를 한 건데요. 총 마진도 이제 감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로락스가 지난 8월에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단순한 그냥 해킹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거의 뭐 생산 시설이 멈춰야 할 정도의 뭐 그런 피해를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생산 시설이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 전망치를 많이 낮춰버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생산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복구 작업이 지금 10월인데도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뭐 요 전망치 나오면서 목표가 일제히 다 하향 조정하고 있고, 특히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이 사이버 공격 여파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다. 그리고 원자재 비용도 다시 상승하는 뭐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 크로락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의 여파가 또 이렇게 불어닥친 이런 기업도 있더라라는 거 저희가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